올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홈라이프 프론티어에서 사장님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유흥복 사장님을 모시고 좌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께서는 지금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우선 우리 올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잠깐 우선 해 주시죠. 예, 저는 1970년에 캐나다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건축 설계를 주로 했었죠. 그러고서 1980년에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현재까지 부동산 하고 있는데 회사를 설립한 거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팀으로다가 리맥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하려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예.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예.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 유 사장님은 지금 회사를 경영하신 지가 2년이 되셨는데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으시죠, 이제? 예, 지금 세일스 랩이 47인가 48 정도 되고요. 서포팅 스태프가 한 6, 7명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된 건 나도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부동산 열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가지고 라이센스를 따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뭐 본인이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을 했겠죠. 좀 겸손하신 말씀이시고. 근데 뭐 세월이 그렇게 되니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부동산 업계에서도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죠. 회사 경영하기 이전에도. 예, 1980년에 라이센스를 땄으니까 지금 횟수로 27년. 27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예, 오래 하셨네요. 근데 유 사장님, 우선 요새 얼마 전에 물론 뭐 블루워 넘버원 콘도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콘도 가격이 만만치 않죠, 요새? 네, 상당히 올랐죠. 2, 3년 전만 해도 300선 하던 게 지금 C14 지역이 아시죠? C14 지역이면 주로 우리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지금 거의 400불이 넘지 않습니까? 평균 가격이. 그렇죠. 스퀘어푸트당. 예. 그런데 이제 완 블루와 때문에 그 센세이셔널리즘을 타고 콘도 개발업자들이 가격을 좀 올린 것 같아요. 예. 그 넘버원 블루워 콘도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사는 노스 쪽에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렇다고 보죠. 그 센세이셔널리즘이 디벨로퍼를 자극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그 럭셔리가 그 밀란 콘도였는데 그 밀란 콘도가 한 블락 블루와 완에 노스에 로케이션 되는데 거기가 750이 넘어요, 평균. 대단하네요. 물론 완 블루와가 상당히 비싸다고 한인 사회들은 많이 느꼈지만 그 전에 나온 상그릴라나 트럼프 지은 그런 것들은 1000불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고공행진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플래토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1000불 이상씩 per square foot당 그렇게 비싼 가격을 형성이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리지널리 완 블루아가 나올 때만 해도 1000불을 예상을 안 하고서 디벨로퍼가 가격 산정을 했는데 아마 매스컴도 그렇고 아마 관심이 거기 많이 못 쏠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디벨로퍼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결국은 했죠. 첫 번에 나왔던 가격이 언더 프라이스가 돼서 나왔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바꿔 말하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디벨로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네요. 뭐 사실은 우리가 자기네들이 가격을 내놓을 때 계산을 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의 그렇죠. 이윤과. 그렇죠. 근데 갑자기 컨슈머들이 그냥 몰려드는 바람에 가격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올린 가격은 전부 이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본래 그러지 않아도 200, 300유니트짜리 들어가면은 수십 밀리언을 버는데 그 정도까지 더 올렸으니까 상당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퀄리티를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계획했던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유 사장님이나 권영철 씨나 나나 저런 걸 이제 저희들도 져야지 이렇게
남 앞에 가서 남 돈 벌어줄 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그렇죠. 한인들도 좀 힘을 뭉쳐서 저렇게 저런 분들 같이 땅을 사가지고 콘도미니엄을 짓는 게, 그렇다면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그 이민 역사 이제 한 40년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한인 부동산 회사 큰 것들이 자꾸 이제 생기고, 또 자꾸 이제 커지면서 그런 회사를 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한인 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닌 그 부동산업계 거주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좀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008년인데 우리도 이제 올해는 우리 저 한인 부동산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합쳐가지고 좀 큰 일을 좀 해봤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권영철 씨 그 넘버원 블로그 콘도 하시는데 가서 줄 서셨나요? 저는 줄을 못 섰습니다. 못 쓰신 겁니까? 안 제 쓰십니까? 대신에 줄 설 사람이 없어서. 소문에는 이렇게 굉장했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줄을 세웠다고 뭐 거의 한 열흘 동안 줄 쓴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대개 7, 8일 정도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우리 에이전트들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아마 그쪽에도 연락을 했을 거예요. 예. 우리 같이 합시다 하고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 세운다는 게 보통 노릇이 아니라 호텔 스윗 유닛을 2개를 빌려가지고 오, 예. 잠자면서 정말 그 군대 생활들 한 것 같아요. 예. 여기 와가지고. 자, 한국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도 또 그런 현상이 있네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블루어 콘도 줄 쓴 사람들을 봤는데 참 그 추운 날씨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거기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일몰부가 됐는데, 그분들이 그 콘도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자기 본국에서 예.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기를 와서 보니까 비교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싼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되니까 아마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 홍콩에 비교해서는 이쪽이 아직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죠. 우리 조준상 씨도 잘 아시겠지만은 토론토가 그 미 5대 도시에 들어가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또 세계 여러 도시를 비교해도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을 행진하고 있고 토론토의 그 가격 형성이 또 다른 그 또 뒷받침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시겠지만은 토론토 인구가 매년 10만 명 이상이 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콘도 스페셜 하는 그 어바나이션 거기에 그 통계를 보면은 금년에 10,000여 채가 소화가 됐어요. 예. 10,000 유니트가. 예. 그리고 그 50% 세일이 콘도가 50%를 차지한 적이 없거든요. 주택에서. 그렇죠. 근데 50%를 10월 달에 넘었어요. 오, 예. 예, 이 콘도가 주택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아니구나. 옛날에는 콘도가 제일 그 라이프 스타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은 어포더빌리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못하고 일단 콘도를 구입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가격 그 형성에 그렇죠. 큰 그 적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플라이 앤 디맨드에 맞아요. 그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맨드가 많아지니까 예. 가격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이렇게 뭐 홍콩이나 서울이나 뭐 무슨 영국, 런던이나 이런데 물론 스퀘어푸트당 1,000불이라 그러면 그런 도시에 비해서 뭐 싼 거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티피컬 캐네디안의 그 인컴 수준으로 봐서는 1,000불이라는 펄 스퀘어푸트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콘도 앞에 가서 이제 물론 줄을 서고 또 경쟁을 하면서 그 콘도를 구입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 내셔널리티,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아니면은 여기 티피컬 네이티브 캐네디안들이 가서 이렇게 줄을 섰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극성을 핍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 있는데 예. 노스역 C14 에리어만 해도 그 한인 시민권자가 한 12,000명이 돼요. 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페르시안 그 이란 이란 사람들이 한 우리와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게다가 이제 러시아에서 온 사람,
또 기타 중동 지역에서 온 분들.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많아요. 한 17,000명 정도. 그 정도가 C14의 그 인구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그 기타는 이제 여기 그 다른 에트닉 그룹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 C14만 보면은 그 그룹들이 제일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번에 그 밀란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밀란은 가보니까 그 밀란 어디신지 아시죠? 예. 예. 거기에는 그 로즈데일 밸리를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지역이 그 욕빌, 토론토의 명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상당 숫자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캐네디언. 우리 그룹을 뺀 예를 들어서 페르시안 그 C14에서 백인계가 많다. 예, 어떻게 보면 유태인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로케이션에 따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디에 로케이션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가 로케이션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죠. 모이느냐. 맞아요. 종류의 사람들이 몰리느냐. 예. 아까 유 사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콘도가 이렇게 급속히 올라가는데요. 언젠가는 꼭지점, 플라토에 이른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 우리가 저는 뭐 1970년에 왔으니까 그전 일은 잘 모르지만은 얘기를 들은 건 있지만은 대개 70년서부터 그 가빠르게 오른 게 제가 사실 제가 컴퓨터 그걸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못 가져왔어요. 여기서 자료를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70년 중반에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일주일 지나면은 10,000불이 더 오르고 막 꽁충꽁충 뛰어서 정말 그야말로 시간당 올랐다고 그래요. 그런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기 저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 이 시청자들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랩탑이면 몰라도 이게 아마 안 될 거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구두로 설명드리면은 80년대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중반 이후서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89년 꼭지점에 떨어져 가지고서는 그때는 그냥 급 하강을 했죠. 그래가지고 93년까지 바닥을 치고 있었다가 그동안 안 오른 게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2, 3년 전서부터는 정말 그 피치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플래터에 오른다는 지가 말씀드린 거는 특히 콘도들이 GTA 에리어에 많거든요. 우리 소위 얘기하면 역세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새로 토론토 랜드 트랜스포 텍스가 생겼잖아요. 401 에리어에. 그렇죠. 416 에어리어죠. 416 에어리어에 그게 생기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오늘 401만 계속 운전하고 와가지고, 416 지역에 50만 불짜리 사면 옛날에 한 6,000불 정도 냈잖아요. 지금 한 한 4, 5,000불 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랜드 트랜스포 텍스가.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물론 전문가들이 예측한 거는 내년 상승률을 한 5%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5% 정도는 어느 정도 플래토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지는 경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옛날에 93년도 바닥칠 그런 89년에서 93년까지 내려갈 때. 아주 스키슬롭처럼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정세라든가 또,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는 정부의 시책 같은 게 그 당시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라토까지 갔다가 다시 급하강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아마 저희들 전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절적으로 이렇게 업앤 다운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5%, 4% 그 얘기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않을까. 상승이. 그러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가장 80년대 말 때 많이 팔렸던
그 숫자가 트랩 그 레코드를 보면은 1988년에 4만 9천 채를 팔았어요. 근데 금년에 11월까지 8만 8천 채를 팔았어요. 예, 맞습니다. 12월까지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연에 9만 채 이상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트랩 역사상 가장 많이 팔았다는 그런 이제 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88년도와 지금과를 비교를 하면은 2배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볼 때 그동안 인구도 많이 늘었고 또 다른 어떤 정세를 볼 적에 지금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구체적으로 그 80년대 말하고 조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하고 현재하고 그 정치적이나 모든 면에서 좀 그때하고 틀리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틀린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예. 권영철 씨가 얘기한 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틀리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좀 버블기가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버블이 있었는데 버블이 이제 이 토론토에도 예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꺼질 때 상황들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다. 그게 반반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게 무풍기가 돼가지고 가격 하락을 이뤘는데 그 계기로 해가지고 경제학자나 이 정부에서도 많이 그 학습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가 옛날엔 미국이 인트레스트 올리면은 우리 같이 올라가고 떨구면 같이 떨고 그랬는데 요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도 그동안 많은 나레지를 축적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주택 관계에는. 또 한 가지는 그 홍콩이 중국으로 공식적으로 반환이 된 게 1997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10년 전에 이미 홍콩이 97년에는 반환이 될 거다 하는 걸 발표했어요. 1997년이 아니죠. 87년이죠. 예? 87년에 반환이 됐습니까? 공식으로? 아니요. 대기는 97년에 그렇죠. 됐죠. 발표를 10년 전에 했지. 그 전에 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공산화 되니까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은 홍콩 사람들이 홍콩 달러를 들고 카나다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브리티시 서브젝트였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듀얼 시리즌십을 가지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참 많은 홍콩 사람들이 돈을 쏴 짊어지고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 때문에 와서 홍콩에 있는 콘도하고 여기 콘도를 비교해 보면은 또 여기 있는 부동산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막 그 돈으로 이제 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기가 돼버린 거죠. 가수요가 막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 가수요가 그럼요. 상당히 많았었고. 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하고 지금은 가수요가 거의 없고 실수요로 아마 80% 이상을 실수요로 보는 게 아마 그 당시를 적당하다고 비교하면은 그렇지만은 사실 다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투자가들이 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자기 자녀분들의 저거로다가. 그렇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투기는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저 한 5, 6개월만 갖고 있다가 되팔아도 몇만 불씩 붙니까 그냥 그런 쇼텀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는 투기가 성행을 했기 때문에 이상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또 한 가지 반대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여기 캐네디안 국민들이 시민들 국민들이 버는 돈과 계산을 해볼 때는 지금 집 가격이 참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어포러빌리티 같은 거를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지금 주택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더군다나 콘도미니엄 가격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스퀘어피트면은 한국 평수로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스퀘어피트당 1000불이니까 100만 불이란 얘기거든요. 지금 블루워 넘버원 블루워 콘도를 바라보거나 또 그 근처를 바라본다면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걸 살 수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웬만큼 월급을 많이 받지 않는 사람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100만 불짜리를 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반 경비나 모든 거를
연에 10만 불 벌어갖고 아마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기가 이제 않습니까? 돈을 모아서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거를 캐리해 나가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예. 대로 10만 불 벌어가지고는 절대 뭐 메인테넌스 피 그런 그렇죠. 거 따지고 텍스 특히 다운타운에 난 그 이렇게 봐요. 블루와 완이 토론토 그 레이기에서 치면은 한 2km 정도 될까요? 거기에서 우리 노스역 C14의 그 꼭대기점인 그 스틸스 애비뉴까지는 대개 한 26k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굳이 그 다운타운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포로원 근처라든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와도 그런 편의 시설은 다 있는 건데 그 가격 면에서 보면 따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들도 좀 그렇습니다. 글쎄 뭐 아무래도 넘버원 블루 콘도 하면은 그 토론토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게 그게 많이 그렇죠.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유사장님 저 대화를 좀 바꿔서 지금 미국에는 그 서브프라임 문제로 참 그 부동산 업계가 그야말로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이 토론토 그러니까 이 캐나다하고는 관계가 없는 나라처럼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사브프라임 그 얘기는 우리들은 1년 전서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미국이 좀 위험하다. 그런 저거가 있었는데 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뭐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근데 미국 그 금융 구조가 이 토론토, 이 카나다하고 좀 달라요. 은행 설립도 거긴 좀 쉽고 그렇죠. 이렇게 그 대출도 여기보다 쉬워요. 여기도 은행 간의 그 차별이 좀 있긴 하지만은 미국의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은행 대출이 상당히 그 데이터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브프라임은 여기 일어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과거 그 습관이 있잖아요. 미국이 이 기침 오면 우리는 곧불 감기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듯이. 그렇죠. 근데 미국의 사브프라임 프라임 그 때문에 카나다에 영향 미친다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 그 두려움 네거티브즘이 좀 더 크게 작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이 오지 않을까. indirectly. 직접적으로 그 사브프라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온다 하는 거는 그 모게지 그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봐도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더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저도 뭐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동감인데 결국은 또 문제가 또 한 가지 있기는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 그 뱅크들이 그 미국 쪽에 투자를 하면서 그 서브프라임에 지금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들이 CIBC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돈을 지금 루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금융기관도 미국에다 투자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은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우리 이쪽에 있는 그 고객들은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쪽에서 지금 그 몰기지를 해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건실하다고 몰기지 마켓은 캐나디안 몰기지 마켓은 굉장히 건실하다고. 그럼 종합적으로 그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올해 우리 캐나다의 부동산 업계는 한마디로 탄탄하다, 탄탄대로다. 탄탄대로로 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과거 뭐 93년 이후로는, 이후로는 예.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뭐 우리가 항상 뭐 지나온 거 보고 얘기하기는 쉬운데 사실 소비자들이 우리 자신들도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2008년도 올해의 부동산은 그래도 뭐 가격 면에서 4, 5%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상승할 거라 그렇게 보시는군요, 두 분 다. 예, 그렇죠. 예. 2008년도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 올해. 그렇다면은 그 트랜잭션 넘버, 그러니까 그 올해 트랩에서 지금 트랩이라는 건 이제 토론토 리얼 에스테이트 볼드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발표한 그 작년도 2007년도가 거의 10만 채를 팔았다고 나왔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 예. 네, 8만
9천.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이제 8만 8천을 팔았으니까. 예, 예. 이제 12월 이제 통계가 나와 봐야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거의 10만 채를 육박하지 않을까. 그는 참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두 분 생각에는 올해 2008년도 역시 그런 넘버를 어치브한다 그런 말씀이신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전문가들도 일종의 그 더블톡을 하게 되는데 이대로 간다는 세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은 이제 그렇다는 이제 그 비전을 내놓을 수는 있는데 사실 항상 그 주가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복병은 어디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호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투자하는 건 피해야겠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그 CMHC 그 캐네디안 모게지 하우징 코퍼레이션에서 2년 전에 프레딕션 할 때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어요. 작년에는 하이라이즈보다 로우라이즈가 인기가 있을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저것 때문에 하이라이즈가 지금 더 팔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CMHC 하면은 그래도 하우징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 곳인데도 그거를 맞히질 못하니까 우리들도 대충 그러리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지. 우리가 딱 좀 치면 뭐, 나 여기 정말 그 상당히 돈들 버는 사람들이 여기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토론토만 해도. 예.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정황으로 봐가지고는 그 몰기지 레이시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뭐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하는 그러는 조짐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좀 상반기 정도는 금년도 상반기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그 마켓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예, 저도 거기에 동감은 하는데 아까 401 투고 오면서 그 뉴스에서 잠깐 들었는데 미국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지금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카나다는 뭐 아직까지 그 외부 압력에 의해서 조금 내렸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계속 그 스테디하게 가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나면 TD 그 리서치, TD 그 트러스트 그 리서치 부에서 뭐를 발표했냐면 한 3달 전인가 향후 20년간 그 프레딕션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5% 정도는 매년 오른다고 봐도 괜찮다 이런 결론을 얻겠더라고요. 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런 거 보면은 부동산 투자야말로 우리가 항상 작년에 살 걸 그런 생각을 지우고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못 사신 분은 작년에 살 걸 그러다가 10년 지나면은 이거 가격이 이거는 억울해서라도 못 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필요로 느낄 적에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사는 게 가장 좋은 시기가 되지 않겠냐. 예, 아주 그건 너무- 안전하신 말씀들을 하시네요. 너무 투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하트를 담는 게 집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저 자기 그 여윳돈 가지고 돌리면 괜찮은데 예. 그 리스크를 안아가면서까지 예. 이런 그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장기 투자니까.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 틀림이 없다고 보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야죠. 뭐든지. 그 하여튼 뭐 두 분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우리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마지막으로 우리 유 사장님 모셨을 때 우리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 한인들이 그 취급하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나누기로 하죠. 예. 지금 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지금 스몰 비즈니스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그게 뭐 우리 권영철 씨도 아시겠지만은 스몰 비즈니스 딜이 그 과거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인 사회의 이거 경제 구조가 제가 보건대는 좀 건전하지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런 비즈니스가 화랑이 있고 비즈니스 딜이 이제 그 과거에 그 1984년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1984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 칼가리로 붐을 타고 갔던 분들이 대거 또 토론토로 다시 돌아왔고 그랬죠. 그리고 항공계 개통의 기술자들이 그 여기 기술 이민을 와가지고 그
직장을 잡아보니까 또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또 대거 또 시장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때만 해도 주매상 8,000불짜리면은 14만 불까지 했으니까. 예. 예, 그 14만 불에도 사실 좋은 거는 뭐 누구든지 그 바야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편의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우리 한인들이 주로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동안 뭐 1호 영업이다, 뭐 담배 세일이다, 뭐 이래가지고서 한인들이 많이 뭐라 그럴까, 그 정책적인 면에서 우왕좌왕했고 또, 우리 영세적인 자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도 또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네거티브하게만 자꾸 튀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다른 데를 찾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한인 사회들의 경향이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새로 오신 이민자들의 뉴 노하우라든가 그쪽에 정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개척을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먹혀 들어가는 게 있고. 근데 우리 옛날서부터 여기 있던 우리 70년대 80년대 오신 분들 요 근래 7, 8년 전에 오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자꾸 이게 밑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 선배, 제가 사실은 유흥복 씨 손님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렇습니까? 예. 그 선배님들이 결국은 좀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들을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지고, 우리 한인사회에 좀 내놨었으면은 지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또 여기 몸을 닫고 있으면서도 또 그런 자책감이 있어요. 이거 좀 좋은 것들을 좀 어떻게 찾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하는 어떤 개발적인 면에 좀 우리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은 예. 앞으로라도 조금 우리 한인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좀 커가고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네, 그것도 참 이상적인 얘기인데 또 벽에 부닥치는 게 또 가끔 있어요. 언어 장벽이라든가 그렇죠. 소자본. 제가 다른 좀 지금 우리 권영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근래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좀 새로운 비즈니스인데 그거 능히 할 수 있는 건데 언어 문제가 닥치니까 그걸 대시를 못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교육받을 땐 참 불행하게도 그냥 전수만 받았잖아요. 예. 교수님한테 예. 이건 이런 거다 하면 달달 외워서 하고 창의력이 없이 그렇죠. 그냥 받아와서 그냥 그런 교육을 했는데 요즘 오시는 분들과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그래도 창의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들의 경험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잘 저거 하면은 그래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럼 이제 우리 한인들 영세적인 비즈니스죠, 대개. 아마 그렇죠. 이민을 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힘든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변화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걸 써먹지 않으면 그거 쓸데없는 지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진 거를 좀 여기 사회에 맞게 어플라이를 하면은 좀 더 나아지리라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식만 쌓을 게 아니라 그거를 어플라이하는, 응용하고 적용하는 사실과 액션이 좀 필요해요. 예. 근데 여기는 머리에는 들고 있으면서 액션을 못 하니까 그게 좀 아쉽죠. 예,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우리 유 사장님, 우리 마지막으로 얼티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콘도를 투자하신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사시려고 그러신 분, 또 아니면은 집을 장만하려고 그러신 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참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경험 가지고서 그 먼저 부동산에 뛰어들었다는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그 투자하실 때 너무 과도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그 집값은 언제가 떨어집니까? 언제가 올라갑니까? 그거 생각보다는 자기 그 우선 없는 분들은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자기 하트를 담는 데니까 조그만 거라도 일찍 투자해가지고 그 자꾸 키워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냥 갑자기 옆에서 센세이셔널리즘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데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홈라이프 프론티어를 경영하시면서 또 에이전트를 50명 이상 같이 일하시고 계시는 유흥복 씨를 모시고 오늘 좌담을 나눠봤습니다. 유흥복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인포와 누수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